백다방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왜 우리 브랜드 가치가 상하게 배달을 하고 있냐. 난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남기려고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배달을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SBS, 주식회사 SBS에서 이거에 대한 저한테 취소 심판을 걸었었어요. 그냥 저는 이 과정들이 SBS라는 데서 저한테 소송을 건 이유는 어머니 지금 수박이 없어요. 수박같이 너무 맛있다고 엄마가 그래서. 망고 안 드셔보셨어요? 망고. 상호가 인기가요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기가요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감성주점에서 이어오면 일단 음악방송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하고 일단 한류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류를 어떻게 하면 세계에 알릴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인기가요라는 걸 현재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드리드 특허라고 해서 국내 특허 말고 마드리드 특허라는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전 세계 특허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작년도에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뭐 BTS 때문에 물론 이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더 유명해진 부분도 있는데 인기가요 샌드위치 먹어봤어요. 요새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되게 핫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인가 샌드위치 얘기하고. 아 인가 샌드위치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인가 샌드위치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맛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SBS, 주식회사 SBS에서 이거에 대한 저한테 취소 심판을 걸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변리사를 대동해갖고 제가 방어를 했고 그 기준점이 그거였어요. 제가 특허를 취득한 게 12년도, 13년도인데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게 3년 이내에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는 이제 특허권을 많이 확보해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막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16년도에 인기가요라는 카페를 실제로 했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하락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거기에요.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막 줄을 서고 잘 되니까 그냥 뭐만 해도 줄을 서고 뭐만 해도 잘 되니까 엄청 거만하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6년도에 제가 했던 이제 부가세 자료라든지 세금 낸 걸로 해서 이번에 작년 취소 심판을 방어를 했죠. 그래갖고 제가 아직까지 취득권이 갖고 있는 거고 현재는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한 번에 등록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차를 순서 중인 거예요. 이게 코로나만 안 했으면 올해 3월 달에 원래 LA를 가는 거였어요. LA 쪽 관계자가 저를 만나서 이걸 LA 갖고 가고 싶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럼 내 이름을 갖고 잘 알려서 잘 써줘라 거기서 여기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권을 넘긴다라고 하죠. 그 미국 쪽에는 그분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인기가요 이제 음악 프로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네.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제 팔아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상표권을 좀 빌려달라고 하고 저는 좋은 마음에 빌려준 거예요. 그 이후에 제 상표를 갖고 자기들 것처럼 또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냥 내비둔 건데 그 결과가 8월 28일부터 다 끝났어요. 올해 다 무효가 됐고 저만 오로지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 안에서 인기가요라는 간판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그냥 저는 이 과정들이 SBS라는 데서 저한테 소송을 건 이유는 SBS에 있는 방송국 아줌마가 이렇게 돼서 그 아줌마는 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방송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그만둔지 아무튼 거기서 근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업체들이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국 내 매점에서 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 이들은 과연 뭘 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방송국에서 그럼 그 전부터 해석을 빨리빨리 해서 더 좋은 키워드를 저보다 더 방송 매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세계에 알릴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와서 뭐 무효 신청을 건다든지 그럼 저는 또 비용이 발생을 해요. 변리사를 대동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하려다 보니까 저만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저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상표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면은 일반 카페에도 인기가요라는 샌드위치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다 상표법 위반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상품에 대한 것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요로 뭐 화장품 쪽도 갖고 있는 거고 의류 쪽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단순히 샌드위치 이슈화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맞는 거죠. 그냥 저는 인기가요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류의 열풍을 타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뷰티 쪽을 생각을 했던 거고 의류 쪽을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하셨던 장사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사가 있나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감성주점이죠. 왜냐면은 생활이 바뀌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일단 원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됐고 원체 또래에서 유명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딜 가도 쉽게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 옆에서는 그 가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 둘 이상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인천 지역 내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실례된 질문인데 그 당시에 매출이 억대 매출이죠. 보통 이렇게 또 한 번에 큰 돈을 좀 벌게 되면 조금 자기가 추구했던 이제 경영 마인드 같은 것도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많이 바뀌어요. 힘들어져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바뀌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경영 마인드가 잘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라는 생각이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저처럼 힘든 시기가 없을 거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다 돼 결과가 좋으니까 거기에 젖어서 안 되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내려와 보니까 아, 나 이랬었는데 라는 이제 그때 후회하기 늦은 거죠. 난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진짜 뭐 지갑에 돈 10,000원도 없을 때부터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작년, 재작년 막 이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운이 좋아서 성공해놓은 것 같고 왜 거기에 젖어 사냐고. 언제까지 거기에 젖어서 살 거냐. 잘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지금 제 와이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송도 신도시라는 지역에 들어갈 때부터 양팔 걷어붙이고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집사람. 그래서 이제 막 컨셉이라든지 톤앤매너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잡아주고 있고 저는 옛날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가맹점을 왜 했지 이 사람들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가맹점을 받을 때 이 브랜드를 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난 이렇게 해서 매출을 더 만들어야 돼. 나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대부분의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하더라고요. 아, 이게 트렌드구나. 이걸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100%는 아니어도 한 70%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편한 걸 하고 싶구나.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이제 그 어원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좀 물어봤어요, 누군가한테. 프랜차이즈는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프랜차이즈다. 근데 여기서 퇴색이 된 게 물리에 대한 마진을 높이려다 보니까 점주들은 죽어가고 본사는 클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전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전 그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 6대장을 만드신 그 실제적인 대표분이 따로 계세요. 이제 그분이랑 저랑 좀 이제 유대 관계가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못된 거야. 왜요? 야, 나는 이 브랜드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가는 사람은 이걸 다 빠지지 않았냐. 그럼 이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준 분이 제 주위에 있는 친구 중에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분 얘기를 듣고 뭔가 이제 딱 깨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합리적일 수만 있다면 프랜차이즈는 나쁘게 아니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거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과연 합리적인 건 뭐고 합리적이지 않은 건 뭘까?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브랜드가 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좀 도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연구를 하면 내가 그냥 100원 벌다가 50원만 벌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50원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려는 네네. 분들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게 저도 가맹점주를 많이 해봤고 피부를 느껴봤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제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잘 될 때 하루에 2팀씩 찾았어요. 이걸 해달라고. 근데 저는 왜 안 해줬냐면 제가 이들한테 이걸 해준다고 할지언정 이들도 저도 득이 될 게 없더라고요. 이건 내가 열심히 운영을 하니까 잠 안 자고 이만큼 되는 거고 당신들은 이 브랜드만 갖고 가서 어떤 컨셉을 갖고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단 한 군데도 가맹점을 내준 적이 없어요. 돈을 싸들고 와도 안 내줬고 아무도. 왜냐면 그들도 피해 저도 피해를 받기가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익이 괜찮고 이제 쉽게 먹고 살만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가맹점주가 되어봤어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고 매출을 갖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 거고 다른 브랜드도 또 최고 매출을 갖고 있어요. 이제 팥빙수 브랜드인데 그런 걸 이런 걸 제가 겪어봤을 때 저는 좀 다르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르게 해야 내가 좀 더 수익이 날 것이다.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15년도에 했던 백종원 하이스 브랜드 다방을 할 때는 배달을 했어요. 제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웹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할 때거든요. 그리고 좀 배달을 해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배달원을 뽑으면 이게 좀 인력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카페 면접을 보러서 알바가 들어오면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거리 도보로만 이동할 수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저기 주안이라는 자리에서 했는데 거기 지하에 보면은 1인 의류삽들이 되게 많아요. 과연 이 커피를 먹기 위해서 샷단문을 내려놓고 올라올 것인가를 생각을 한 거죠. 저 같으면 안 올라올 것 같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직원을 다 해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내가 이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샷단문을 내린다? 이건 좀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브로셔를 만들어서 자석으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면 쉽게 버리니까. 다 돌렸어요. 그 근거리를. 제가 도보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거리만. 그랬더니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블로거에다가. 우리 동네 백다방은 배달해 준다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백다방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우리 브랜드 가치가 상하게 배달을 하고 있냐. 지금 다 배달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 통해서.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해야 이게 말이 맞는 건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했냐면 난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남기려고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배달을 할 거다. 왜냐면 제가 8월 달에 오픈을 했고 한 2달 있으면 이제 추워져요. 그럼 길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먹고 다닌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요. 그 추운데. 그럼 그걸 준비해서 저는 9월 달이 되면서부터 배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도 유지가 됐고 그걸로도 매출이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백다방이 평수 제한이 있어요. 백다방은 11평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실직하신 분이 가동하길래 왜요? 그러니까 저희 평수 제한이 11평인데 여기 실제 6.7평이라고. 그러니까 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건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타벅스 옆집이거든요. 사람들은 백다방이 뭔지도 몰랐고 상도상 스타벅스에 가고 제가 여기에 커피를 들어오는데 비웃더라고요. 나 같아도 비웃을 것 같아서 그냥 네 아무튼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그 옆에 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가서도 인사를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여기 커피 죄송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치레도 제가 여기 저가 커피를 좀 팔게 돼서 신경도 안 쓰죠.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다 찾아와요. 둘 다. 여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스타벅스도요? 그들이 사 먹어요. 근데 와서. 근데 제가 1,500원 할 때 평균적으로 제가 하루에 매출 한 300 정도는 계속 유지를 했었으니까 다른 브랜드 본부장인가 상무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평수에서 저가 커피를 갖고 그 매출을 올렸는지가 궁금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냐고. 저는 그냥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파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무도 그 근처를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11평 미만인 점포도 없었을 뿐더러 11평에서 그 매출을 올리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면 본사에서 표창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안 주던데. 월 매출이 저기 1억? 정확하게 9,7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팔면 순수 마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저가 커피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고용되는 인력이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3명은 있어야 돼요. 그럼 3명 인건비로 한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물류때 1,000만 원 30% 나간다고 1,000만 원, 1,000만 원 나가고 월세 나가고 뭐 나가면 10% 남기기가 힘들죠. 3,000을 찍었을 때. 근데 저는 9,000을 찍다 보니까 4,000 정도가 남더라고요. 제가 8명을 고용했거든요. 6.7평 안에. 지금 와서 그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어요. 그 평소에 8명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2명은 계속 상시적으로 이제 쉰다라고 보고 6명이 이제 내부에 있는 거예요. 교대로 쉬어야 되니까 상시 근로자가 6명. 그러니까 기계예요. 들어오면 반 기계가 돼. 근데 카운터만 보고 한 명은 계속 머신기 앞에만 있고 한 명은 뒤에서 빵 데우고 뭐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포지션에서 딱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도 불만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들의 그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급여를 줬죠. 차라리 돈도 많이 주고 일이 힘든 만큼 돈 많이 주고 어차피 광고 내고 인력 뽑느니 그냥 이 친구 주는 게 나아요. 그럼 이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백다방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했죠. 또 생각보다는 오래 안 하셨네요. 자꾸 팔래요. 그러니까 저는 2달 만에 투자 비용을 다 뽑고 권리금 포함해서 제가 최초에 들어갔을 때 권리금이 한 15배 정도 받고 나왔죠. 저는 어떠한 금액도 제시한 적은 없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많이 힘든 시기인데 혹시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뭐 누구도 원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고 생각하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듯이 그 건물 주인도 힘드실 거예요. 누군가는 건물 주인일 거고 안 힘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이 힘듦 속에서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뭔가 이걸 벗어나려고만 발부둥 칠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끔 뭔가의 아이템을 장착을 해서 좀 더 도전은 뭐 큰 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한번 겪었으니 대비한 업종을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리스크를 좀 줄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앞두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브랜드는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깊숙이 봐야 돼요. 그 깊숙이 숫자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좀 많이 염두에서 보시면 그게 제가 봤을 때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다. 저도 힘들고 제 가맹점주 또한 힘들고 저한테 빵 갖다 주시는 분 계란 갖다 주시면 다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든데 힘들다고 어떻게 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각자 좀 연구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뭐 각자 해야지 뭐 제가 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